매수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매수 심리고요. 2010년부터 2024년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고 또 한번 올라갔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바닥을 쳤다가 지금 다시 조금 회복을 했지만 아직은 전혀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거의 최고점 대비 20에서 30%가 많이 하락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요 0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이 0이 아니라 100이 넘어야, 이 빨간색 노선을 넘어야 우리가 보통 매수 심리가 매우 강화되어 매도 우위 시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인천에서는 전세도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매와. 그러면 지금 매스컴과 신문에서 발표하는 서울은 진짜 불장이 맞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서울은 지금 그래프가 우리 인천과 다릅니다. 매매 시장 강도가 빨간 노선을 지났죠. 시장이 지금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똑같이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돼서 서울시장은 이미 100을 넘겨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가 7,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3. 인천은 각 구별로 보더라도 매매 시장 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다만 전세 같은 경우 중구는 전세가 지금 쭉 올라가는 추세, 밑줄구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서구와 연수구는 지금 전세가 시장이 좋지 않고 남동구, 부평구는 마이너스 10, 남동구도 6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은 이제 지금 불장인 곳 100이 아니라 200까지 넘은 곳도 있습니다.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용산구, 영등포구, 중구가 100을 넘김으로써 지금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까지 이제 100을 넘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 강동구는 전세도 지금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경기도권도 지금 상급지는 매우 뜨겁습니다. 과천, 분당, 성남, 수정구, 동안구, 광명시, 용인 수지구, 하남시, 안양시, 서울시 중원구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고 지금 한간에는 그런 소리도 있죠. 서울의 3, 4급지보다는 경기도 1급지가 오히려 지금 더 뜨겁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경기도 1급지를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제 오르는 부동산과 오르지 않는 부동산, 내려가는 부동산이 정해져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풀리는데 계속해서 풀리고 있죠. 하지만 똘똘한 한 채의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화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데 그럼 똘똘한 한 채를 어디서 살까요? 대부분이 이왕이면 서울 1급지, 그 다음 2급지, 아니면 경기도 1급지, 2급지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르는 곳은 계속해서 오르지만 오르지 않는 부동산은 또 오르지 않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 실거주 아파트를 고르더라도 꼭 가치 있는 실거주 아파트를 골라야지 아무 아파트나 골랐다고 다 오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물 증감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9월까지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고 인천 부평구도 마이너스 3.7, 즉 매물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미추홀구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 연수구, 동구, 중구, 서구, 계양구는 매물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줄었고요.
아무래도 줄어드는 이유는 매매할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늘었다는 표현을 팔고 싶은 매물이 늘었다, 올 초 대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각 구별 평당 실거래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비싸고 어느 지역 전세가가 또 비싼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중구가 있는데, 역시나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서구, 세 번째가 부평구입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연수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부평구입니다. 평당가 순위를 보면 1위가 연수구, 2위 서구, 3위 부평구입니다. 뭐 연수구, 송도 같은 경우로만 한정하면 평당 2천이 넘고요. 부평구도 신축만 보면 평당 2천이 넘습니다. 하지만 구축과 통틀어서 평균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평균은 연수구 1,600만원대, 서구 1,400만원대, 부평구도 1,300만원대. 근데 이 세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2천이 넘는다는 거.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그 송도역 앞에 레미안 같은 경우 평당 2,200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서 신축 아파트는 평당 2천이 넘는다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인천이 평당 2천이 넘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당 2천을 넘기지 못하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은 계양구 높고요, 동구 높고, 미추홀구, 남동구도 높습니다. 1위 연수구는 현재 송도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 2위 서구는 청라, 루원, 검단, 원당동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며, 3위 부평구는 7호선 라인, 1호선 라인 신축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월달에 46.4%였습니다. 그러다 57, 62, 65, 67, 76, 6월달까지 잘 오르고 있었죠. 인천도 거래량이. 하지만 6.27 대책 이후로 7월달에 50% 감면 50%로 떨어졌고, 8월달에 52, 9월달은 지금 모두 실거래 신고가 된 건 아니지만 35%라고 봤을 때 거의 50%에 가깝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즉 매매 같은 경우 인천은 6.27 대책 이후로 서울은 더 반발 심리로 올라갈 때 인천은 그 규제 여파를 오히려 직격탄으로 맞아 심리가 매우 위축됐다. 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뭐 8월달까지 계속 100을 넘김으로써 전월세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물량도 중요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기간별 수요와 입주량이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입주량입니다. 인천은 참 입주량이 항상 많았습니다. 특히 22, 23, 24년도에 굉장히 많았고 28년도에도 좀 많습니다. 적정은 1.5만인데 2.3만이죠. 하지만 인천도 각 구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각 구별로 얼마나 또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27년까지 과잉입니다. 즉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매매가 치고 올라가기가 참 힘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도 26년, 27년 과잉이고, 서구도 26년, 27년 과잉, 계양구 같은 경우 27년만 과잉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부족이거나 적정이고, 연수구는 27년만 적정, 나머지는 부족, 남동구 부족, 부평구도 부족, 미추홀구도 부족입니다. 즉 공급이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올 신규 아파트가 점점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물량, 즉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 기존 신축 아파트로만 몰리게 될 것이고, 기존 신축 아파트가 또 매매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현재 서울 불장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수 심리가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다만 여름 7, 8월 보다는 손님들이 매매를 슬슬 둘러보고 있고 매매 거래도 신고가를 낸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손님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서울 추가가 규제가 지금 또 찌라시로 돌고 있는데 현재는 대출 한도가 6억으로 묶여있지만 앞으로 4억까지 묶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묶이게 된다면 그 풍선 효과가 문재인 때 학습 효과로 인천까지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인천은 앞으로 이제 가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전 스스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가치 있는 지역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급지가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109, 309가 아무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로 검단 아라역 근처 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 청라나 루원 쪽으로도 좀 퍼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부평구 1호선과 7호선 라인 신축 아파트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도 이제 수도권이며 서울 경기권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타이밍이 항상 늦을 뿐이죠. 서울 오르고 경기 오르고 그다음 인천이니까요. 경기권까지는 광명까지는 지금 7호선 라인으로 봤을 때 많이 온기가 왔고, 최근에 들은 바로는 59타입이 매매가를 10억을 찍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인천에 거주하시더라도 항상 서울 부동산을 향후 갖겠다는 심정으로 서울 근처로 항상 저는 한 발짝씩 가야 된다고 누누이 손님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불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도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회나 하락 기회일 때 항상 갈아타기를 잘 하셔가지고 경기권 그리고 서울권으로 꼭 부동산을 갖는 것을 추천드리고, 서울 외곽을 가느니 경기권 상급지가 현재는 훨씬 인기가 좋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도 항상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제 노란색 안을 만든 건데요. 요게 GTX 연장 신설 노선입니다. GTX가 뭐 A부터 해서 지금 뭐 F까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 F 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원 안으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부동산을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상 때는 상승을 누리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잘 견딜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절약하고 잘 모아서 다음 급지로 상급지로 하나하나씩 갈아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서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평 기준으로는 부평에서 뭐 중동, 광명, 양천구 그렇게 거쳐가지고 서울 중심지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계양 같은 경우도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점점 해서 DMC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즉 갈 곳은 서부권에서 결국엔 중심부를 꼭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토지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되고, 그 다 두 번째가 상품, 브랜드죠. 아파트 브랜드가 과연 어떤 브랜드인지 또 살펴보셔야 되고, 미래 가치, 앞으로 그 지역과 그 아파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더 좋아지는지를 한번 분석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인천 9월 월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매 월간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